네, 제 이름은 박승용이고요. 그렇게 하고 53년 5월 29일생입니다. 왕생극장에서 일하게 된 동기는 제가 왕생극장보다도 중앙극장에서 일을 먼저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왕생극장에 미술부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양쪽 극장을 같이 그리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기에서 극장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 말하자면 그건 하나의 종합예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들은 뭐 그냥 간판쟁이 모방하는 사람 이렇게 정도로 비춰주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진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그보다도 보니까는 극장 간판 부장이라 하면은 그림도 잘 그려야 되지만은 글자도 잘 써야 됐어요. 그 타이틀을 똑같이.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거는 그 옛날에 보면은 간판을 하나를 선정해서 그리려면은 거기에다가 영화 스칠 사진하고 포스터가 같이 와요. 포스터가 같이 오면은 포스터를 봐서 그릴 만한 그림이 없으면은 스틸을 보고서는 그 스틸에서 좀 뭐 멘트가 되는 좋은 장면이 있으면 그 장면을 갖다가 간판 그림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편집하는 거죠. 네. 그래 놓으니까는 그걸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그 도화지에다 스케치를 한번 해봐요. 어떤 구상을 해가지고 이 간판에다 올리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확 끌어당겨가지고서 이 극장으로 발걸음을 저쪽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할까, 그런 임무가 좀 막중했어요. 그런 심적인 부담감은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중앙극장을 한번 놀러 가게 됐던 거예요. 놀러 가서 보니까는 거기 미술부장이 있었는데, 그 장충광 형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그분을 같은 이제 그림 그리는 입장이니까 알게 돼가지고서는 좀 극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들 친하게 좀 지내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분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왕생극장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선 두 극장을 그 당시 때 같이 그리게 된 거죠. 얼마 안 돼가지고서는 좀 보니까 이제 소극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극장이 그 당시 때 서라벌 극장이 생겨나고 또 대도극장이라고 있었어요. 대도 건물 2층에. 결국은 제가 이제 그 소극장까지 다 맡아서 그리게 된 거예요. 네 극장을. 극장에 이제 원래 구상요원을 볼 것 되면은, 영사부가 있었고, 간판부가 있었고, 또 선전부가 있었어요. 그렇게 세 부가 있었고, 그분들이 주로 이제 극장에서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그 프로를 잡기 위해 가지고 영화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영업부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얼굴을 뭐 한 달에 몇 번 볼까 말까요. 그냥 그쪽에서 영화 잡기 바쁘니까요. 그렇게 사장이 지정해 주는 사람은 이제 그런데 파견 나가서 있어서 영화사하고 접촉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프로를 잡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었고,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라고 해가지고 극장 앞에서 표를 받는 사람을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보면은 영화사에서 하듯이 어떤 영화를 하려면 그 영화 필름을 가지고 같이 나와요. 어떤 때 포스터를 같이 들고 나오기도 하고, 그분들이요. 와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 프로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대전 같은 경우는 영화사가 많으니까 거기서 가까우니까 저녁 때 되면 퇴근해서 가고, 일찍 9시 마지막 상영 들어가면은 그날 계산해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기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극장에서 등치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또 어떤 분을 하나 내세워가지고 그 앞에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영화사하고 같이 보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표를 영화사만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두 분이서 이렇게 이제 서로 그런 감시체제 역할이었던 거죠, 그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극장이 운영이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판부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혼자 작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그 조수로 써달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일단 테스트를 제가 해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때만 해도 이런 도화지 같은 게 이렇게 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포스터를 갖다가
16절지로 만들어가지고서는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뒷면 이렇게 하얀 면에다가 해서 구리스펜을 줘가지고서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게 하고 어느 정도 그릴 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글자 같은 거를 이렇게 써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간판 그리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붓을 찾기 이전까지, 간판 붓을 찾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조천의 간판을 그리면서 한 프로를 올리려면 조천 사람들이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임감이 있고 간판 부장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함부로 거기 간판에도 손 못 대게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조수다를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늘 하는 일이 잡일 같은 거, 청소 같은 거, 미술 청소 같은 거 깨끗하게 해주고 또 간판 부장이 그냥 붓 빨라고 붓 빨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쩌다가 이제 마음 내키면 한번 밑에 글자 뭐 조연배우 이런 사람들이 글자라도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되기도 하고 이제 어떠한 그림을 다 한 프로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프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간판을 갖다 지워야 돼요. 그림을 백색 게시나 이런 게시 붓으로 해가지고선 그 하얀색으로 해가지고선 그 간판을 일단 한번 지워놔요. 그 지우는 작업을 그때 저기 조수한테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 붓을 찾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이제 조금 하다 보면 밑에 한쪽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요거 한번 그려봐라, 저거 한번 그려봐라 해가지고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이제 그분도 실력이 늘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박차고 나가는 거죠. 지금은 뭐 아크릴 간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온 간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간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극장 그린 사람들이 그 시초였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엔 극장 간판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시내 어느 한복판에다가도 이렇게 프랑카드를 걸었어요. 현수막. 그러면 거기다가 뭐 그날 하는 영화 그 제목을 써가지고 옆에다가 위에다가도 그 주요 내용 줄거리를 좀 적고 누구 밑에 며칠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군데군데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붓으로 직접 이렇게 해서 광목에다 길게 한 5, 6m 되는 그 광목에다 써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뭐 중앙극장 같은 경우는 양쪽 무대 양쪽 옆으로 해가지고 도화지 전지 같은 거 캔티 전지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여러 장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다음 프로 거기에다 이제 그림도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붙이고 해가지고서는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글자를 쓰게 됐던 거죠. 근데 간판 부장이라 해서 다 글자 쓰는 거 아닌데 글자 쓰는 사람이 또 따로 두는 데도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병합을 해서 다 한 거죠. 그 당시에 글도 좀 재주가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가장 극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간판이 좀 어려웠던 부분 이런 거는 쇼가 들어오는 날이 가장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쇼는 하루 프로예요. 하루 프로이기 때문에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바로 하루 그날 저녁에 내리고 바로 그 다음 프로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바쁘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밤중에 작업을 해요. 물론 저는 밤중에 작업을 많이 했지만은 날밤 새는 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혼자 극장에서 그 미술실에서 혼자 작업을 항상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격도 변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자꾸 성격이 변하게 되고 혼자 있다 보니까는 자꾸 사색이 잠기고 많이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극장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기다렸다가 빨리 간판을 내리고서는 그 다음 프로 올리기 때문에 그림을 그냥 그리는데 그때가 좀 힘들었었고 그렇다고 뭐 어떤 인물이 힘들었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나마 조금 어려웠던 거는 옛날 배우들은 다 개성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뭐 눈이 크다던가 어떤 윤곽이 뚜렷한 이런 분들은 참 그리기가 쉬웠어요. 외국 분들은 그리기가 더 쉬웠었고 어느 정도만 닮아도 누군지 잘 모르니까는 그런데 지금 현대로 말할 것 같으면 다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얼굴이니까는 지금은 힘들겠지만은 그때만 해도 뭐 그림 그리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쇼 같은 거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 단원들 뭐 오케스트라 단원들 이분들이 하루 전에 미리 와요. 와가지고 저는 이제 이 지방에 있으면서 이 선전을 하러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뭐 나팔 같은 거 한두 개 들고서는
차 타고 막 불면서 다닌다던가 그렇지만 극장 위에 2층 간판 거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쇼 하기 전에 한참 그 트럼펫 이런 걸 불어요. 신나는 곡을 이렇게 불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전을 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옛날에 제가 왔을 때도 보면은 진짜 그 선전부 그분들 고생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막 어떤 때는 니아까라고 그러나 그런 데다 양쪽 그 베냐 옆에 된 데다 그런 데다 포스터 붙여가지고 그걸 시내 곳곳에 끌고 다니면서 그 영화 대작 들어오면 그렇게 선전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것도 여기서 봤었고. 근데 이제 저 큰 극장 같은 데는 안 그러는데 여기 이제 읍단위 극장이나 면단위 극장 이런 데는 하나 둘 있는 극장은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전할 적이 없으니까는 그때만 해도 차도키했던 시절이고 하다 보니까는 본인 스스로가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선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그 쇼 들어오면은 그분들하고 저는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전에도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조연급 되시는 분들이나 쇼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특정 한 사람 만약에 신성일 쇼다 하면은 신성일 그분이 주연급이고 그분 하나 빼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이제 이름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한 단체를 이루어 가지고서는 되게 쇼를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지금은 다 대성해 가지고 뭐 이제 다 가수분들 큰 가수분들이 되고 하셨지만은 그때만 해도 다 무명이었어요. 제가 주천에 와서도 쇼를 참 많이 그려봤지만은 그때만 해도 뭐 이주일 선생님이라든지 화춘아 씨, 이은하 씨, 뭐 배현정 씨, 뭐 서영춘 씨 할 것 없이 배상용 씨 수도 없이 만나봤어요. 그분들을 직접 대면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들의 그 시험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한두 곡을 부르고 내려오기까지는 그 옷 갈아입는 장소가 미술실이었었어요. 어느 극장이고 되게 그래요. 분장실이 미술실이에요. 거기서 빨리 그냥 옷을 갈아입고 근데 저는 쇼하는 날은 제가 이제 제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서는 뭘 가져가니 팬티를 가져가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 의자예요. 그러면 그 미술실 그 옆에다가 긴 나무 의자를 놔가지고 쇼 단원들이 쭉 앉아서 그다음 노래 부를 사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앉아 있는 시간에 이제 그 영화에서만 봤던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보니까는 좀 신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많이 접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 이제 끝나고 나면은 영화고 뭐고 똑같은 그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 끝나고 나면 10시 뭐 이렇게 되면 여기 그러니까 주천에서 숙소를 정해놓고 어느 여관이고 이런 데 정해놓고 잠을 자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쇼가 끝나면은 그걸 결산을 보기 위해서 사장하고 이제 제가 한 몇 번 쫓아다녔어요. 그 쇼 단체 인원들인데 가가지고서 결산을 이렇게 같이 봐주고 했었거든요. 봐주다 보면서 방문을 열어보면은 그때만 해도 뭐 이주일 선생님 같은 경우 그런 분들 다 이름 없었을 때예요. 태진하시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때 무명이었을 때죠, 다. 그 옛날에 송혜 선생님이나 뭐 할 것 없이 다 옛날에는 뭐 영화에서 크게 이렇게 이름 떨치지 않는 하는 되게 조연급 이런 식으로 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하고 그런 분들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영화에 나온 대사 한 몇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쇼를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분들 그래서 대스타들 같은 경우는 밤중이라도 자기 차가 있으니까 다 서울로 올라가고 하지만은 그 나머지 분들은 그 쇼 단체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면서 그 뭐 어떤 분은 그냥 끼니도 못 때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문 열어보고서는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안주 같은 거리 이런 것도 좀 넣어드리고 이랬던 경험도 있고요. 그 이주일 선생님한테 그렇게 했던 경험도 있고 뭐 김일아 스님 뭐 할 것 없이 하여간 옛날 배우라고 하면은 거의 제가 한 번씩은 다 만나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뭐 조영남 스님 뭐 이렇게 가수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당구를 그 당시 때만 해도 한 507대
그때 그냥 뭐 저희 당구장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당구도 쳐본 그것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도 그렇지만은 그 극장에서 있으면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나초부르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뭐 간판쟁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남들은 못하는 걸 전 다 할 수가 있으니까는 나는 그 하나의 종합 예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그 극장 자리가 왕성 극장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 가 보면은 그건 안 허물고 있더라고요. 어쩌다 지나가다 보면은 저 왕성 극장을 이렇게 보면 이거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 간판 올렸던 자리를 먼저 쳐다보게 돼요. 아유, 그래도 내가 여기 젊었을 때 내 인생의 한 페이지 시간 속에 그냥 잠시 여기서 머물다 간 공간이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니까는 좀 그리운 공간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그러죠. 거길 지날 때마다. 그래도 아유, 저 극장이 아직 건물이 살아있네 이런 걸 생각하면 저걸 누가 이렇게 해서 좀 재건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그 옛날 그건 저희 생각이죠.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 옛날 영화나 좀 어느 전에 어디 신문인가 뭘 어디를 봤을 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 옛날 영화만 이렇게 노인분들 실버 극장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틀어주고 하는 그런 거 보면 다시 보면은 그냥 옛날 생각이 나지 않을 건데 그건 제 바람인데 지금은 뭐 그림도 그 TV가 이제 성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멀티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고서는 그 대극장들이 사라지면서 지금 대극장이 그나마 남아있어도 지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아있어도 그림 그린 사람이 없어요. 그냥 거기다 포스터만 잔뜩 열 몇 장씩 붙여가지고서는 상영을 하던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은 이제 붓을 놓은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손이 제대로 그 붓을 잡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 붓을 잡게 된다면은 그러지 않아도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이렇게 지금 이런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간판을 좀 하나 내가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집에 그런 그림도 소재가 많으니까는 한 번씩 그려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상업 간판으로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하다못해 여기 지금 뭐 무슨 식당 하면은 뭐 그 옛날 프로를 그려서 그렇게 하는 데도 들어 있어요. 이렇게 전국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물질적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그 붓을 놓고 저간 지가 오래돼 가지고서는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래 극장 없어진 지가 그러니까는 그림쟁이는 원래요 배고픈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게 저는 이 극장에 있으면서 이게 그림을 그리면은 배우도 좋지 월급도 많이 주지 않으니까는 이게 그냥 진짜 그렇게 계속 할 줄 알았어. 근데 그 TV 문화를 매개체를 접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이거 생각 잘못했구나 이렇게 올 줄 몰랐거든요. 그 짧았어요. 그 TV가 80년대 7, 80년대 나왔잖아요. TV 나오고서부터는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극장들이 안 그랬으면은 이걸로 해서 내가 지금도 그 극장이 성행했으면은 여러 극장 다니면서 했을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늙어갔을지 모르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 기간이 불과 한 1, 20년 사이에 그냥 그렇게 해서 무너지니까는 극장이 그런 게 좀 아쉽고 나에게 왕성극장은 내 청춘의 한 페이지였다. 잠시 머물다간 공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보면은 모든 게 그냥 좀 유식한 말로 뭐 내가 옛날에 중학교 1, 2학년 때인가 이렇게 그 삼일이체라는 영어 책을 그때 공부하게 됐었는데 그때 보니까는 그 중학교 때 그 한 단, 긴 단을 내가 외운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고 난 것이 모든 것이 이제 뜬구름 같이 그냥 여겨지는 건데 그냥 뭐 굳은 날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고 막 구름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빈손으로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비 내려가서 흩어지듯이 보면은 그냥 그때 그 책에서 그 문장 하나가 기억나는데 좀 그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플렉시노 시나이 힐리 아플리비케이션 해가지고 그게 뜬구름 같이 여기기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금 지나고 나니까 다 그래요. 그냥 그런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오면은 그때 내가 그림을 갖다가 좀 더 그냥 더 멋지게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